안녕하세요. 두각학원 중동고 통합과학 담당 김지훈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시험 보느라고 우리 아이들도 고생이 많았지만 학부모님들께서도 너무 애 많이 쓰셨고요. 제가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틀린 문제를 다시 좀 봐서 요걸 내가 안 봐서 틀렸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면 다음번 시험에서 안 틀리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총평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같은 폴더 내에 PDF 파일로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기 불편하시면 이걸 출력해서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화면을 좀 띄워서 보시면 좀 보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총평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기말고사는 다음과 같이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로 구성되었으며 지학과 생명의 일부를 화학쌤께서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랬고요. 다음, 화학 선생님께서 출제하신 단원의 거의 모든 문제가 매우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 시험에서요. 단원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았지만 문제 하나하나마다 매우 지엽적 암기 내용과 함정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지금 화학 선생님께서 매우 시험 문제를 매우 지엽적으로 출제하시는 스타일이셔서 중간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말은 아주 작년에 굉장히 지엽적이었거든. 이번 기말은 매우 지엽적 암기 문항이 많이 나올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는데요. 다행히 대부분 직보 때 짚어준 내용과 함정이었지만 아마 직보 내용을 꼼꼼하게 보지 못했다면 오답 고르기 쉬운 그런 문제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3번 읽어볼게요. 생명과학은 대체로 평행하게 출제됐지만 유전자 문제에서 조금 어려운 함정 문항이 한 개 출제가 됐고요. 이 문제 또한 직보 때 조심해라고 했던 내용이었고요. 다음 4번 보면요. 지구과학도 어려운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함정으로 난이도 조절을 하셨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는 단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함정으로 그래서 난이도 조절이 되었고요. 5번, 2번 시험은 주로 화학 선생님께서 출제하신 단원에 의해서 난이도 조절이 이루어졌습니다. 6번 읽어볼게요. 그동안 중동고 기출과 비교해도 좀 어려운 편이었지만 중동고에 워낙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고 또 직보 때 짚어준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온 편이라서 1컷은 90점 전후 이번 기말만 본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7번 볼게요. 이번 시험은 학원 직보 자료를 얼마나 꼼꼼히 잘 봤는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직보 때 짚어주는 내용의 양이 상당합니다. 평상시 복습 문제 숙제를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과 중요 내용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보자를 보게 되면 읽고 이해하는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 공부량이 충분치 않았다면 아마 직보자를 위해서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졌을 겁니다. 8번 볼게요. 8번님 읽어보겠습니다. 분석 자료를 보면 누구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중동고 시험에서 100점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동고에서 워낙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와 함정 문항을 만들어서 출제하시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그에 맞춰 조금 넓게 가르치게 되고 다양한 문제들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들을 반복해서 복습 문제 숙제로 나가기 때문에 숙제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1회차 수업 후부터 직보 때까지 빠짐없이 매주 숙제를 해오고 또 수업을 잘 들은 경우에 100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과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서 선생님이 제가 제시해준 그 방향 그대로 따라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고민이지만 이 학기는 좀 더 효율적으로 시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더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제 번호거든요. 저 업무용품이 따로 없어서요. 저희 어머님도 이걸로 전화하시니까요. 그리고 제가 시험 끝나면 되게 한가해지니까요. 언제든지 상담하실 내용 있으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시험을 잘 본 학생보다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한 학생들에게 더 마음이 쓰이고 부족하게 해준 부분은 없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 학기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진학해서 첫 학기를 보내느라 우리 아이들도 너무 고생 많았지만 학부모님들께서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객관식 1번부터 5번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는요, 화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3.4점의 난이도 상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공유결합 물질과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을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기억에 함정이 있었으며 니은과 디귿은 교과서의 지엽적 암기의 내용이었습니다. 모두 직보 때 짚어주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직보자를 꼼꼼히 보지 못했다면 틀리기 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마 이거 틀렸다면 직보자를 꼼꼼히 잘 못 본 경우일 거예요. 기억 같은 경우에는 물 분자랑 공유결합하는 게 아니고요. 수화가 어떻게 되는지는 따로 제가 직보 때 짚어줬었고 그림과 함께 설명을 했었고요. 니은과 디귿에는 염화이온과 칼슘 이온이 바뀌면 안 되더라. 염화이온과 칼슘 바꾸면 안 돼. 칼슘 이온은 식물 생장을 방해,
염화이온은 자동차에 금속 부식하면 틀린 보기야라고 했더니 그대로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직보절을 잘 보지 못했다면 아주 틀리기 쉬운 그런 문제였고요.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 배점은 3.2점의 난이도 상 문제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공유결합 물질과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을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니은의 염화나트륨은 일정한 수의 이온이 독립적 분자라고 나왔는데 아니라고 제가 강조를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직보 자료에도 넣었었고요. 그리고 분자 아닌 거 여러 차례 수업 시간에도 강조하고 그리고 문제풀이에서도 강조했었는데 거기 나왔고요. 그리고 그래서 직보 수업을 꼼꼼히 잘 못 들었다면 이제 틀리기 아주 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직보 수업 잘 못 들었다면 틀리기 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화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3.2점의 난이도 상. 이것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읽어볼게요. 문항 분석. 지갑의 8대 구성 원소와 인체 5대 구성 원소를 암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원소의 쓰임새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매우 지엽적 암기의 문제였습니다. 중동고 화학 선생님께서 1중간 때는 지엽적 암기 문제를 거의 내지 않으셨지만 작년 출제 경향이 매우 지엽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꼭 암기에 들어가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직보 때도 짚어준 내용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지각의 8대 구성원소 기억나시나요? OC 알페카나크마 이거 나왔고요. 또 인체 구성원소는 아마 이거 잘 기억 안 나실 텐데 영화 전문 채널 뭐죠? OCN 아니고요. OCHN, 제가 이렇게 외웠거든요. 외워달라고 했거든요. 아이들한테. OCHN. 이거 좀 기발하지 않나요? OCHN. 그래서 라고 이렇게 외워달라고 했는데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엽적 암기가 잘 안 된 그런 경우에 틀렸을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화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3.0점의 난이도 상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을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HCl이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물에 녹으면 이온화돼서 전기가 통하게 됨을 주의하도록 직보 때도 짚어줬고 평상시에 설명도 몇 차례 해줬었거든요. 문제풀이 때도 얘기해줬었고요. 원래 화학원 과정이긴 한데 2학기 때 통합과학에서는 배우게 되는 건데요. 그거 조심해라고 했더니 이제 그게 이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직보 수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면 아주 틀리기 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고요. 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지구과학 내용인데요. 화학 선생님께서 수업하신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배점은 3.3점에 이것도 난이도 상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규산형 광물의 기본 구조와 특징들을 지엽적 개념까지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니은 보기에 함정이 있었으며 보기 하나하나가 지엽적 내용이었습니다. 암기 내용이었습니다. 모두 직보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평상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직보자료를 접하게 되면 암기량이 너무 많아서 다 외우는 게 참 어려웠을 겁니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그 지엽적 암기가 잘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5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6번부터 10번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6번은요, 지향 내용이고요. 화학 선생님께서 수업하셨습니다. 배점은 3.5점의 난이도 상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읽어볼게요. 5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규산형 광물의 기본적인 구조와 특징을 지엽적 개념까지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2022년 작년에 거의 유사한 문제가 이게 작년 문제고요. 이제 올해 문제인데요. 거의 유사한 문제가 있었으며 7회차 학원에서 본 모의고사에 넣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도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였거든요. 해설지를 보고 나서 다시 이해하고 암기해 뒀다면 맞출 수 있었는데 모의고사에서 틀렸는데 그걸 그냥 넘어갔다면 해설지 안 보고 그냥 넘어갔다면 아마 오답 체크를 안 했다면 아주 틀리기 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생명과학 내용이었고요. 수업은 화학 선생님께서 수업하셨습니다. 배점 3.7점의 난이도 상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단백질의 합성과 생명체 구성에 대해서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평범한 보기였으며 디귿 보기가 물질 A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탄소화합물 중 두 번째로 많은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건 물, 단백질, 지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란 게 전체 몸 구성은 2등이지만 탄소화합물 중에서는 1등입니다. 근데 조건이 몸 구성 2등이 아니고 탄소화합물 2등이었기 때문에 이거 틀린 보기였거든요. 요 함정에 빠졌다면 아마 틀릴 수 있는 그런 보기였습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썼다면 함정에 빠진 거고요. 공부량이 많지 않아서 긴장을 했다면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몸 구성 제일 많은 양은 물이란 거, 이거 탄수화물 아니란 거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었거든요. 이 문제 틀렸다면 공부량이 많지 않아서 아마 긴장해서 함정에 빠진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8번 보겠습니다. 8번. 생명과학 문제였고요. 화학 선생님께서 수업하셨는데 이건 쉽게 나왔습니다.
배점은 3.1점이었고요. 핵산의 구조를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아주 쉬운 문제였고요. 6을 틀렸다면 뭐 기본적인 이해와 암기가 잘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다음 9번 보겠습니다. 9번 생명과학 문제였고요. 이제 생명과학 선생님께서 이거부터 수업을 하셨고요. 배점은 3.2점의 난이도 하 문제였습니다.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틀렸다면 이것도 기본적인 암기가 잘 안 된 경우일 겁니다. 기본적인 암기 문제였습니다. 다음 10번 문제도요. 생명과학 문제 난이도 하의 쉬운 문제 3.2점 배점이었습니다. 세포막에 대해서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아주 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도 틀렸다면 기본적인 암기가 잘 안 된 경우일 겁니다. 끝까지 해서 10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11번부터 15번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1번 생명과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3.5점의 난이도 중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삼투 현상에 대해서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2회차 진도 수업 후에 매주 복습 문제수를 통해서 많이 연습했던 2회차 수업 끝나고 한 5주 이상 계속 반복했던 그런 유형이었고요. 이 문제를 틀렸다면 복습 문제가 정말 많이 잘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난이도가 중이긴 하지만 너무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꼭 맞췄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생명과학 문제였고요. 난이도 하의 3.0점 쉬운 문제였습니다. 효소의 특징을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아주 쉬운 문제였고요. 이거 틀렸다면 기본적인 암기가 잘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그럼 13번 보겠습니다. 13번은 생명과학 문제, 배점 3.1점의 이것도 쉬운 문제였습니다. 유전자의 특성을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쉬운 문제였고요. 이것도 틀렸다면 아마 기본적인 암기가 잘 안 된 경우일 겁니다. 다음 14번 문제는요. 난이도 중정도의 생명과학 3.3점 문제였습니다. 자, 문항분석 읽어보겠습니다. 과산화수를 이용한 효소의 활성도를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니은, 딕을 리을은 평범한 보기였지만 기억, 생간과 감자에는 주성분이 지방인, 이게 지방이 아니고 이게 단백질이거든요. 카탈레이스는 맞는데요. 그래서 카탈레이스의 주성분이 지방이 아니라 단백질이므로 틀린 함정보기였습니다. 답을 5번으로 써서 틀렸다면 함정에 빠진 것이며 공부량이 많지 않아서 아마 긴장했을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학생은 없을 겁니다. 제가 효소라는 단백질이라는 게 같다고 라고까지 여러 번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문제를 틀렸다면 공부량이 많지 않아서 긴장해서 함정에 빠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15번 생명과학의 3.7점 배점의 난이도 중 문제였습니다. 3.7점 배점은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중으로 놓은 이유가요. 워낙 많이 반복을 했으니까요. 워낙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서요. 자,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전사와 번역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4회차 수업 후에 매주 복습 문제 수를 통해서 정말 많이 연습했던 그런 유형의 문제였고요. 이 문제를 틀렸다면 아마 복습 문제 숙제가 많이 잘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정말 여러 차례 반복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까지 해서 15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6번부터 20번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6번 생명과학 난이도 3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3.2점 배점이었고요.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전사와 번역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은 평범한 보기였지만 리을, 디귿 과정을 통해 아미노산이 순서대로 생성된다 해서 사실 아미노산이 순서대로 배열되어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미노산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순서대로 배열 또는 단백질이 생성으로 써야 옳은 보기였고요. 직보 때 조심해 하고 이게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진도당할 때도 얘기했었던 거였는데요. 이게 함정 나오기 아주 좋은 거라서 직보 때 얘기했던 게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보 수업을 충실히 듣지 못했다면 매우 틀리기 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구과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3.1점의 난이도 하 쉬운 문제였습니다.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물량을 비교해서 암기하고 있는 적이라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거 틀렸으면 기본적인 암기가 잘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다음 18번 문제는요. 지구과학 문제 3.4점 배점의 난이도 중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원시지구의 진화 과정을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학교 필기에 있어서 4회차에 배운 다음에 매주 복습 문제수를 통해서 연습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교과 외의 내용이지만 선배들이 한 번쯤 지난 5년 동안 선배들이 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요. 선배들이 한 번쯤 배웠던 거라면 제가 교재에 넣어놓고 혹시 학교에서 말씀하시면 그때 가르쳐줄게 하고 뒤에 교재에 빼놨거든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내놓고 설명했던 내용이었고요.
이걸 틀렸다면 중요 내용 암기 또는 복수 문제 수제가 잘 안 됐던, 이거 굉장히 많이 반복했던 그런 문제의 유형이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일 겁니다.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배점은 3.1점의 난이도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지권의 청산 구조를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쉬운 문제였고요. 이거 틀렸으면 기본적인 암기가 참 잘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20번 난이도 중에 배점 3.4점 지구과학 문제였습니다. 기권의 구조를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1회차 수업 후에 매주 복습 문제를 통해서 반복했던 내용이었고요. 이거 조심해라고 이제 제가 직보 때 얘기했던 지구 내부 에너지 하면 틀려라고 했던 게 그게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가 아니고 지구 복사 에너지거든요. 이 문제 틀렸다면 중요 내용 암기 또는 복습 문제가 안 된 데다가 직보 수업 제대로 안 들었다면, 제대로 안 읽어봤다면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0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1번 지구과학 문제였고요. 난이도 상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3.4점 배점이었고요. 수권의 청산 구조에 대해서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기억과 디귿 보기가 조금 까다로웠는데요. 혼합층은 대류가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혼합되는 것과 적도 아래에도 심해층이 존재하는 것은 극지방 찬해수의 침강에 의함이라고 진도 수업 때 설명하고 집보자료도 짚어줬던 내용이었거든요. 집보자료를 꼼꼼하게 잘 안 봤다면 틀리기 쉬운 그런 조금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거 틀렸다면 아마 직보 수업을 충실히 잘 못 들은, 집보자료를 잘 충실하게 못 본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 22번입니다. 지구과학 문제였고요. 3.4점 배점의 난이도 중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지구계의 상호작용을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요 1회차 수업 다음에 1회차에 배웠던 내용이고요. 복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반복했던, 예들을 굉장히 많이 반복했던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거 틀렸다면 아마 중요 내용 암기 또는 복습 문제 숙제가 잘 안 된, 복습 문제 숙제를 엄청 줬는데 그거 정말 잘 안 된 그런 경우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23번 보겠습니다. 3.7점 배점의 난이도 중문제였습니다. 22번과 마찬가지로 지구계의 상호작용을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1회차 수업 후에 복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뤘던, 난이도는 중 정도지만 굉장히 많이 반복했던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 문제 틀렸다면 이것도 중요 내용 암기 또는 복수 문제 숙제가 잘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다음 객관식 마지막 문제 24번 문제입니다. 지구과학 문제였고요. 배점 3.8점의 난이도 상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가요. 보통 일반적인 문제는 여기에 숫자가 써 있거든요. 근데 숫자가 안 써 있고 관계식을 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완벽히 이해하지 않으면 어려운데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거 숫자 니들이 써. 얘들아 써라고 해서 그때 풀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동하는 물의 순환에서 이동량의 관계식을 구할 때는 숫자를 가정해서 풀면 쉽다고 문제풀이 시간에 알려주었고요. 그렇게 풀면 매우 쉽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려워! 하고 3.8점 배점 주셨고 어려운 문제였지만 숫자를 가정해서 쓰면 쉬운 문제였고요. 배점에서 알 수 있듯이 근본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틀렸다면 문제풀이 수업의 풀이 방법대로 복수 문제 숙제를 본인 손으로 풀어보지 않았다면 풀이 방법을 기억 못해서 틀리기 쉬운 틀리기 쉬운 문제였습니다. 까지 해서 객관식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서술형 문제 모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술형 1번 문제 생명과학 내용인데 화학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셨고요. 난이도 상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문항문서 읽어볼게요. 탈수 축합 반응을 통한 아미노산의 결합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문제였는데요.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많이 접해보았지만 직접 그리는 문제가 나와서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복습 문제 숙제를 충실히 한 경우에 틀리지 않고 잘 그렸을 거예요. 직부적으로 느끼긴 했는데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제가 굉장히 많이 그려줬었거든요. 복습 문제 숙제가 충실히 되지 않은 경우에 틀리거나 감점되기 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서술형 2번 생명과학이고 화학 선생님께서 수업하셨고요. 난이도 상에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3점 배점이었고요. 읽어볼게요. 핵산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정답을 썼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마 두 번째 답을 분자간 결합이 아니라 분자간 인력이라고 써야지만 감점 안 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그렇게 필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서술형에서는 반드시 분자간 인력이라고 써고 직보 때 조심해 이거 써야 그렇게 써야 돼. 분자간 결합 아니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직보 때 짚어줬는데요. 아마 직보 내용을 꼼꼼히 보지 못했다면 분자간 결합이라고 써서 감점될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께서 좀 넓게 채점을 해주시면 분자간 결합도 좀 맞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 3번, 생명과학이 난이도 하 쉬운 문제였습니다. 삼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쉬운 문제였고요. 이 문제 틀렸거나 감점됐다면 기본적인 이해와 암기가 잘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서술형 4번, 난이도 중정도의 생명과학 문제였고요. 전사와 번역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쉽진 않은 건데요. 워낙 객관식으로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잘 풀었어야 되는 문제였고요. 복수 문제 숙제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워낙 많이 반복했던 유형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틀리거나 감점됐다면 아마 복수 문제 숙제가 매우 잘 안 된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서술형 5번 지구과학 배점 4점의 난이도 중문제였습니다. 지구계의 진화 과정을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복수 문제 숙제의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이것도 워낙 많이 연습했던 유형이었고요. 수업 시간에 풀어줬던 문제 중에서도 이런 문제가 꽤 많았습니다. 이 문제 틀렸거나 감점됐다면 아마 복수 문제 숙제가 잘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마지막 서술형 6번입니다. 지구과학 배점은 2점이었고요. 난이도 중정도의 문제였습니다. 태풍의 형성을 지구계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교과서에 태풍이 내용이 있거든요. 교과서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서술형 대비 문제가 있거든요. 서술형 대비 문제라고 해서 연습 문제 5번에도 담아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직보 자료에도 넣어서 설명을 했던 넣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제 틀리거나 감점됐다면 아마 중요 개념의 암기가 잘 안 된 데다가 직보 자료까지 꼼꼼히 잘 못 본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